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오늘 제주도 출장 아닌 출장을 왔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남의 집에서 잘 이렇게 신세 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에디님 집이 워낙 또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요. 몰랐네. 그래서 오늘 하룻밤 신세를 묻게 되었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제주도의 대표 유튜버 중에 한 분인 슬기로운 제주 생활의 에디님이십니다. 우리 또또나는 남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부산이지만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에서 5년 넘게 살고 있는 제주도민 유튜버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좀 숙기가 막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한국에서 네. 활동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연락하고 지내는 온리원, 유일무이.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유튜버로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사실 처음에는 제 유튜브 채널 제가 좀 채널이 작았을 때부터 굉장히 좀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유튜브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뭔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하나는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여행을 막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는 여행 유튜버는 아니고 뭔가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에디님이나 저나 본업은 별도로 있고 이게 약간 부업, 세컨잡 개념이다. 사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에, 물론 둘 다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똑같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쟁이고, 에디님은 전문 직종이어서 사실 언제든지 그만둬도 다시 뭐 복직할 수 있고 본인이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보다는 훨씬 여행을 다니기에는 좋은 조건이긴 하죠.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더 낫긴 한 것 같은데 네네네. 휴가를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 유튜브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단점은 뻔하죠. 뭐 이걸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적으니까 남들보다 더 잠을 덜 자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컨텐츠를 빠르게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이고, 에디님은 그 본업을 하시면서 지금 유튜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으신가요? 유튜브도 물론 취미로 시작한 거지만 지금은 약간 세컨 잡이 돼버렸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수익이 생겨서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서의 비중이 커져서여서인가요? 약간 둘 다인 둘 것 다죠. 같긴 한데, 이게 둘 다죠.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 삶의 비중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뭐가 먼저인지, 달걀이 네네.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네, 보통 이제 뭐 퇴근하면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저는 그 여가 생활 대신에, 물론 이 유튜브도 여가 생활로 시작한 거지만 직장에서 퇴근해서 이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고 집으로 새로운 출근을 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집 안 하고 정말 놀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편집하기 싫어서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넷플릭스 보고 TV 드라마 보고 하면은 되게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 나랑 똑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저렇게 쌓여 있는데 안 하고 노는 그 죄책감 있잖아요. 저도 진짜 한순간에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편하게 쉬는 거는 뭐 네. 공감하시겠지만, 영상 업로드 한 날, 맞아요. 그날 저녁이 제일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고, 사실 영상이 저는 보통 금요일날 토요일에 많이 올리는데, 올리면 그날 하루 정도는 쉬어요. 다음 날까지는. 그래서 보통 약간 늦게까지 막 그동안 못 봤던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늦잠 자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도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편집을 많이 못 해놔가지고. 그쵸. 지금 저 여기 왔을 때도 에디님도 막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본업을 하시는 중에 알아보신 분들도 꽤 있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불특정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직업인데, 이제 딱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약간 눈이 약간 휘둥그레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약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나가실 때나 아니면 다음날 오셔가지고 저 혹시 유튜브 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일단 좋았어요.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게 좋은 일이죠. 엄청 좋죠.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본업으로 열심히 해서 이 명성을 키운 게 아니라 사실 이 세컨드 잡으로 명성이 키워진 건데, 저를 만나게 돼서
다들 와 이런 일을 하시는지는 상상도 못했다. 다 그냥 전업 유튜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 퀄리티 같은 게 물론 또또나님은 저보다 훨씬 높긴 한데 솔직히 또또나님을 봐도 물론 또또나님은 이제 좀 직장인인 걸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직장인이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전문가다. 아, 저도 전업 유튜버로 보시는 분들이 꽤 네. 있어요. 아 저희 부모님 그래요. 아, 저희 부모님이 영상 몇 개 봤거든요. 네. 아버지가 방송국 출신인데 아, 진짜요? 네, 딱 보시더니 와 이 사람 영상 무슨 PD가 만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 영광이다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몇 년째 됐죠 유튜브 한지? 저도 19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됐죠. 그러니까 저랑 거의 딱 1년 차이 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영상 몇 개 만드셨어요? 저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공개되어 있는 게 260개, 70개 되고 비공개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정보가 변해서 내린 것들, 뭐또 연습하면서 만든 것들까지 네네. 합치면 저도 3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을 계속 만든 거니까 이거 회사라고 치면 네. 사장님 보고서를 일주일에 하나씩 쓴 거나 마찬가지 한두 개씩 계속 써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PPT에 장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뭐 장인은 아니지만 맞아요. 사실 근데 진짜 처음에 올렸던 영상하고 비교하면 지금 일치월장한 것 같은 그쵸. 느낌이 상상도 전 진짜 3년 전에 올렸던 영상 진짜 내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뭔가 예쁜 추억이긴 하니까 그냥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간 그럴 때 없어요? 아 솔직히 나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이 눈빛에서 뭔가 더 느껴지는 뭔가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전에 항공이나 여행 쪽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호텔 쪽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너무 파게 되고 지금은 거의 제 채널 내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호텔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중에서 제 채널 구독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호텔리어들이나 호텔에서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날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제가 먼저 티내고 뭐 저 아니까 뭐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건 아닌데 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괜히 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조심하게 되는 건 있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되죠. 컴플레인 넣을 게 있어도 안 넣던가 아니면 좀 훨씬 더 젠틀하게 넣는다든지 좀 지금도 어느 호텔 가든 체크인할 때 반신반의하죠. 이분은 날 안다. 약간 관심 관종? 간정. 아니 근데 역시,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체크인을 하는데 제가 체크인을 하고 나서 로비를 막 찍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아 이따가 4시에 꽃이 바뀐다. 그러니까 네. 4시에 오셔서 찍으시면 더 예쁠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알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뭔가 아나? 약간 그런 약간 왕자병 아니면 왕자병 호텔병 호텔병이 걸려있는 근데 약간 저는 사실 누가 알아보면 좀 민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저는 온라인의 저의 모습과 오프라인의 저의 자아가 되게 좀 구분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나는 점이 누군가가 오프라인에서 저를 알아볼 때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네.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겠어요. 아. 민망하고 일단 너무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엄청 민망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 저를 알아봤을 때가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맛집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혼자서 고기국수를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성큼성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오는 건가 했는데 정말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혹시 에드님 맞으시죠? 저랑 죄송한데 사진 좀 이래가지고 근데 막 밥 먹고 있으니까 약간 사진 찍어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엄청 안절부절했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진 찍어본 적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호텔에서 한 번. 근데 그게 저는 체크인 하는 날은 좀 꾸미고 가는데 네. 체크아웃 하는 날은 그냥 모자 쓰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촬영 다 끝났으니까. 뭐 비비도 안 바르고 근데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약간 부끄럽기도 했어요. 되게 민망하고 그리고 약간 사진에 찍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뭔데? 뭐지? 뭐 연예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진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회사 메신저에서 그러니까 저는 알지는 못하는 직접 뵌 적은 없는 분인데 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사실 되게 열심히 보고 있다. 너무 고맙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인을 한 장 해서 보내줄 수 있냐고. 사인까지. 그래서 제가 그 사인 혹시 인스타에 올렸던 거 보셨어요?
뭐 올렸었는데 제가 없던 사인을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또떠나무로 제가 만든 사인은 없거든요. 제 네네네. 본명의 사인은 있는데 뭐 일단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감사한 거니까는 뭐 제가 알겠다고 뭐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혼자 A4에다가 한 수십 번을 써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제는 저 만나면 이제 사인 제가 이렇게 등짝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가진 공통점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 본업이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여행 관련된 컨텐츠지만 뭔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여행 유튜버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그쵸.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선? 여행에는 뭐 정답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행 유튜버라고 해서 꼭 정말 세계 여행을 해야 되고 정말 계획 없는 자유분방한 여행을 해야 되고 그것만이 또 여행이 아니니까 저희처럼 그냥 이제 앞으로 여행을 오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여행 유튜버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제 생각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1인칭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분들은 약간 대리만족을 뭔가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세계 여행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행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저희는 진짜 실제 갈 여행지에 대해서 내가 이걸 보고서 뭔가 도움을 얻어야겠다 라는 점에서 사실 코로나가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또 그 시기가 에디님한테는 되게 기회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어느 때보다 제주도가 주목받던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이 2년이 사실 초기에는 조금 아마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긴 했어요. 저도. 초기에 근데 저는 진짜 그때만 해도 구독자가 마이너스를 찍고 정말요? 네, 성장세가 매일마다 구독자가 조금씩 감소했어요. 그 느낌.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좀 고만한데? 근데 그때가 진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때였어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여행 컨텐츠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 국내 여행만 가도 되게 약간 돌 맞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자취 컨텐츠도 만들고 맞다. 약간 뭔가 저만의 할 것을 막 많이 해봤는데 근데 업로드 할 때마다 구독자가 이게 이제 본인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영상인데 심지어 여행과 관련 없는 영상이 올라오네 하니까 다 구독 취소 해가지고 그랬구나. 당시에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한 100명씩 빠졌어요. 그 정도로? 진짜 컸죠 되게. 그 진짜 마상 엄청날 것 같은데? 엄청나죠. 영상 올리고 나서 막 떨려요. 그 숫자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는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 유튜브 앱이 있거든요. 그 저희 관리자 앱이 있는데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보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진짜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든 시기였죠. 저는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 와중에 울릉도 영상 올리면서 그때 터져가지고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맞아요. 그 영상이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그쵸 거의 너 보면서 약간 이틀만 이게 또 같은 유튜버기 때문에 이 공감되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식의 댓글을 받으면 약간 좀 상처 받을 것 같은데 이 형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에디님 영상 중에선 그렇게 악플이 많은 영상은 굳이 꼽자면은 그 예전에 제주살이 영상인가? 네, 맞아요. 그 영상은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일방적으로 욕을 한다기보다는 그들끼리 다투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싸우는 분위기여서 사실 그 타겟이 에디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울릉도 영상에선 타겟이 온전히 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 포화를 어떡하지? 약간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 그 영상을 제가 약간 말투도 좀 실험적으로 했었고 그거 아니었나요? 끼우? 뭐메 규 막 하고 했다 규 막 하고 맞아. 심지어 썸네일도 엄청 공격적이게 제주도 가지 말아야 될 이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아니고 울릉도. 네. 울릉도. 약간 저도 되게 세게 나오는데? 되게 세게 나오면서도 약간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조회수를 빨려면 전문 용어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이게 근데 저도 그때 한번 겪고 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네네. 왜냐면 어쨌든 영상도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왜냐면 사실 제 생각엔 그 영상은 큐만 안 하고 썸네일만 조금만 더 부드럽게 갔으면 되게 호평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락 같습니다. 에디님은 거의 어글 안 끄는 것 같아요. 저는 착한 약간 저도 어그를 한번 끌어보려고 했는데
잘 못 끌겠기도 하면서 아 뭐야 착한 척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저 나름대로 막 최대한 이렇게 꾸몄는데 오히려 반응이 안 좋았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어그로 본인이 끈 거 중에 가장 큰 어그로가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채널에서 가장 성공한 영상인 제주사를 포기하는 8가지 이유 영상인데 아 그건 어그로는 아니지 않나? 근데 사실 그 영상도 결론을 보면은 그래도 이게 좋다.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 장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제주도에 계속 살 겁니다. 약간 이런 영상이었는데 딱 그 제 울릉도 영상하고 포맷이 똑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어. 근데 어쨌든 제목과 썸네일에 뭔가 포기,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엄청 어그로가 많이 끌리긴 했죠. 아 근데 또 에디님이 조금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에디님이 하는 맛집 컨텐츠는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네, 줄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저는 비교적 좀 법인 사업자죠.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아니면 뭐 항공사나 다 뭔가 대기업 최소 중소기업 이상이어서 제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업에 막 지장을 가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에디님은 확실히 개인 사업자 네, 완전 소상공인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그로 안 끈 건 아니었거든요. 완전 구독자가 이제 1000명 이런 시절에는 어그로도 가끔 넣고 가끔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별로다. 네, 저렇게 유명한 뭐 SNS 맛집이 있는데 거기 정말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독자가 적을 때니까 가능했고 지금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어디 뭐 고소장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네. 아 그리고 약간 고소도 고소지만 영세 상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난 이후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걸 언제 제일 느꼈냐면은 정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정말 도민들만 아는 맛집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딱 올렸는데 정말 너무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 식당이 지금 완전 어플로 줄까지 서고 하는데 그거 서귀포 국수집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사장님이 인스타에다가 막 아이고 에디님 오신 게 로또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글까지 써주셨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영향력이. 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느끼고 나서 내가 그만큼 부정적인 얘기도 정말 맞아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뭘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대단한 미식가도 아니고 뭐 요리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일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뭐라고 그런 소상공인들의 흥망성쇠를 제가 갈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좀 영상을 만들 때도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는 아예 안 올리잖아요. 아예 그냥 정말 별로면은 그냥 안 올리고 말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에디님 채널이 인기 있는 이유하고 제 채널이 인기 있는 이유가 비슷한 게 그러니까 입맛이 엄청 고급이고 예민하고 막 식견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맛집을 소개하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보통 사람 입맛이 우리의 입맛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시각이 그러니까 저의 시각인 거고 대중의 입맛이 에디님의 입맛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저나 에디님 채널의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저 사람 말은 웬만하면 맞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약간 뭐 미각이 뛰어나신 분이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통의 맛의 깊이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맛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또 자화자찬 아닌 자화자찬 잠깐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행 유튜브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멀리 왔네요. 사실 저는 약간 처음에 조금 아쉬움이나 위축드는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랜덤으로 무슨 그런 순위 차트 같은 채널 같은 거 보면 뭐 2000 몇 년 기준 여행 유튜버 순위 해가지고 막 순위가 막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아직 제 규모가 거기에 올라갈 정도가 아니었을 때는 뭐 난 저기 올라갈 급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끝에는 올라갈랑 말랑한 이제 규모가 됐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 있는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다 1인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아예 자격이 안 되는구나 저기 올라갈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하다. 근데 왜냐면 저는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직장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만큼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 직장인이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봤던 모든 직장인 중에 가장 성실하신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통 직장인이면 다닐 수 없는 스케줄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그냥 정보성 유튜버고 여행 유튜버로 불리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여행 유튜브를 하고 싶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여행 유튜버로 불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제주 유튜버 아니면 제주 로컬 유튜버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사실 이것도 뭐 여행 유튜브의 하나의 범주죠. 네. 근데 사실 한번 그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저는 컨텐츠의 주제의 폭이 되게 넓은데 너무 제주도 유튜버가 딱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압박감? 사실 우리나라가 넓은데 뭐 강원도도 있고 많죠. 부산,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심지어 맞아요. 부산, 서울 쪽에 사신 경험도 있고 네. 다 가봐서 거기에서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는 건데 뭔가 너무 제주도 유튜버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지역 걸 올리기가 조금 무섭긴 해요. 근데 울릉도 영상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해도 되겠다라고 약간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근데 저는 원래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저도 이제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계속 미련에 지금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 못한 게. 네. 하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있으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일단 저질러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희가 여행 유튜버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또 저와 에디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엔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님은 굉장히 많은 여행 유튜버 분들을 알고 계세요. 거의 네. 국내에 있는 모든 여행 유튜버는 다 만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많이 만나긴 했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유튜버가 떴다 하면 거의 다 만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신 여행 유튜버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손가락 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빠니보틀님, 곽튜브님, 체코제님, 먼지의 하루, 캡틴 따거, 유일랜드님, 버드모이님, 또떠남, 소이님 만났고 엔젤리나님 지금 얘기 안 한 것까지 합치면 제 생각에는 거의 2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게 부침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막 엄청 낯 많이 가리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합방 제의가 많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유튜버들은 또 유튜버만의 그 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공감을 못 해주고 유튜버끼리 만났을 때만 맞아요. 서로 공감을 맞아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유튜버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서로 영상으로 이미 얼굴과 목소리가 익숙한 것도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고민, 소갈이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럼 MBTI 저는 ESTJ이긴 한데 ESTJ. J 빼고는 다 반대인 거 알죠? 맞네. 네. 근데 정보성 유튜버는 J가 J일 수밖에 없지. 근데 원래 여행할 때도 그렇게 막 계획 짜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도 약간 뭐 제가 막 상세 시간까지는 안 짜지만 막 구글 지도에 깃발 엄청 다 꽂아놓고 그렇긴 하죠 저도. 근데 미리 예약하는 게 보통은 저렴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숙소 자체도 컨텐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갔는데 예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미리 짜놓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약간 또 현타 왔던 적이 언제였냐면은 이번에 베가스 여행을 갔을 때 베가스에서는 호텔을 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베가스가 호텔로 유명하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도 내가 호텔 영상을 찍는 게 좀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호텔 영상을 찍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한 3시간을 썼다고 해도 3시간 동안 여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컨텐츠는 건지긴 했지만 약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어디 여행해도 그 여행지의 대표 숙소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저의 숙명이지 않을까. 맛집을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기억에 남는 악플 혹시 있어요? 악플이나 선플? 선플?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얼마 전에 뭐 악플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떤 분께서 일단 괄호 열고 또 떠남님만 보기 괄호 닫고였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만 보길 원하시는 댓글이긴 했는데 네. 여행하시는데 투자하시는 거에 조금만 뭐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시고 보톡스 턱에 보톡스도 맞으시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 채널이. 그러니까 그분은 악플은 아닌 것 같고 좀 진심 어리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외모 지적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괄호 열고 또떠남님만 보기 하면 저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댓글이 그게 저만 읽을 수 있으면 그나마 수치심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만인이 보고 있다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맞아. 이것도 유튜버분들 공감하실 텐데 가끔씩 악플이 달렸을 때 지인들이 그 악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약간 뭐 지인들이 선풀이 달렸을 때 그걸 막 야 뭐 선풀이 달렸어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근데 약간 웃긴 악플 같은 게 달리면은 가끔씩 캡처해서 막 크으 하면서 보낼 때가 있어요. 시방남님이 많이 하는데. 역시. 그럴 때면 약간 그 악플 자체는 별로 큰 상처가 아닌데 내 주위의 지인이 그걸 보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뭔가 영상을 보시다가 댓글을 봤을 때 약간 상처 입지 않을까. 저도 근데 좀 안 좋았던 댓글은 좀 외모 지적 댓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연돈 영상이 빵 터지면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거든요. 물론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9시간을 기다렸지만 이제 이 행위를 두고 막 시간 낭비다, 뭐 헛짓거리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외모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약간 그 연예인들이 악플 많이 받아서 막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쁜데 왜 성형을 해? 저희는 이해는 못했는데 약간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막 뭐 치아 교정해라, 뭐 양악 수술해라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데 전 전혀 그런 거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치아 교정 할까? 양악 수술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진짜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심각하게 진짜 영향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그래서 막 성형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약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지금 4년 가까이 하는데 제가 이마를 내놓는 머리 스타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한 번도 없는데 그 댓글을 그 머리 스타일 뭐 투자하시고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최근에 지금은 또 약간 좀 가르긴 했는데 최근에 약간 앞머리를 열었어요. 약간. 맞아. 근데 또 그거 아시죠? 앞머리를 여니까 눈썹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눈썹을 문신을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눈썹 하니까 또 이제 친구가 야 너 이거 뭐만 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 필러 맞으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진짜 약간 연예인들처럼 뭔가 성형을 진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동시에 더 그럴수록 뭔가 그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기에 휩쓸리면 진짜 끝도 없겠다. 그리고 뭔가 컴플렉스가 더 생기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플은 저는 크게 상처받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영상의 정보에 대한 지적이 훨씬 더 뭔가 뜨끔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정보도 아닌데 그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더 많은데 그 댓글이 하나 달리면 그냥 이 정보 자체가 얘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있나라고 댓글을 보는 분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이 쓰여서 제가 웬만한 댓글은 바로 대댓글을 달지 않는데 정보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시는 댓글이 있으면 대댓글을 바로 달죠. 이거 아니다. 뭐 이거는 이거다. 정보성 유튜버니까 저는 사실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뭐 외모가 뭐 달라져도 별 상관없어요. 맞아. 제가 봤을 때 크게 상관없어요. 정보가 좋으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선풀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선풀 진짜 되게 힘 많이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특히나 그런 맨날 모든 영상에 항상 영상 올라오는 당일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길게 막 네. 너무 고맙죠. 진짜 그 몇십 분이 계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억나는 선풀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던 것 같고 솔직히 수익과 그런 뭔가 남들에게 받는 응원이나 인정 둘 중에 본인이 유튜버를 더 계속 지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이 잘 알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1, 2년차 때는 거의 응원이나 인정 욕구 남이 날 인정해주고 내 컨텐츠를 봐주는 거에 대한 뿌듯함 이게 거의 80이었고
80, 90이었고 왜냐하면 네. 당연한 게 그때 수익과 지금의 수익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쵸. 1, 2년 차까지만 해도 똔똔만 돼도 그냥 감사한 내가 컨텐츠에 투자하는 만큼만 회수가 네, 돼도 맞아, 감사한 맞아. 정도였고 진짜 이게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줄 아는데 물론 뭐 최근에는 수익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4년간의 유튜브 생활 중에서 2년은 그냥 진짜 뭐 용돈 수준이거나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거나 비슷하거나 이 정도였고 사실 저는 작년 정도부터 뭔가 작년 재작년 말 이게 부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가 네네. 되었거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밑밥을 먼저 쳐버리면 뭔가 대답을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네. 수익도 수익인데 약간 그런 제 컨텐츠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크긴 해요. 한 65? 65? 70? 5 애매하게 5? 그리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수익을 내야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맞죠. 이게 약간 선순환일 수도 물론 그 와중에 선순환 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뽑아 먹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진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맞아요. 컨텐츠를 많이 이게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가죠.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컨텐츠예요. 진짜 회사가 해도 될까 말까 진짜 그런 컨텐츠여서 저는 진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진짜 저번에 제주도 와서 쫙 촬영하시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 비싼 5성급 특급 호텔들을 다 가는 거 보고 그니까요 진짜 뭐지? 그나마 그때 저 안식월 써서 그나마 네. 평일 방문이어서 좀 더 싸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같이 주말에 가면 진짜 비싼 돈 다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긴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쪽쪽 뽑아먹는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한 65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물론 수익적으로는 이제 2년이 끝나고부터 이제 3년 차지 그러면 이게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1년 차 때는 제가 이 먹느라 쓴 돈 회수하면 회수 못한 적도 거의 못하죠. 많았고 1년 차는 거의 못한 거 편이고 맞아. 2년 차부터는 이제 회수가 되네. 근데 이제 3년 차부터는 이제 그 이상의 플러스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솔직히 돈만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간, 편집하는 데 드는 시간이 단순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사실 그거 이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나이 먹고서 돈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주위에서도 한심하게 봐요. 맞아. 1, 2년 차 때는 약간 그런 시선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셨고. 맞아요. 저도 부모님이 어. 처음에는 그래 뭐 재미로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정말 이게 뭔가 부업으로서의 돈을 벌어오니까 이제 부모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막 콘텐츠 아이디어도 주시고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진짜 부모님이 처음에는 진짜 얘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제가 많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방에서 편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쵸. 못 떠나요 대부분은. 또 집에서 제가 그동안 막 게임 같은 걸 많이 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집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맞아. 어머님도 이제 아버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근데 몇 번 집에 온 계약서를 몇 번 먼저 뜯어 보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는 과일 깎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이제 또 그 맞춰서 이제 부모님께 이게 가전제품 바꿔드리고 그러면 이제 과일 종류도 바뀌고 이렇게 샤인머스켓 이런 거 나오고 고기도 돼지고기가 소고기로 바뀌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게 좀 커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구독자분들의 그런 응원이랑 인정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돈만 보고서는 절대 이게 유지할 수 없거든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100% 공감. 정말 100% 공감이요. 돈만 보고 하기에는 사실 그 시간 그냥 주식 투자나 그냥 코인 차트 계속 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영상 만들어서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 좋은 피드백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돈이 덜 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지언정 이게 훨씬 좀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튼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큰 응원이 된다. 네 맞습니다. 힘이 되는 좋은 댓글들 많이 써주시면 정말 그러면 정말 편집할 때도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또또나님 호텔 리뷰 영상 보면은 항상 안녕하세요 또또남입니다 하면서 거울에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또남입니다. 저 이번에 그거 하나 했습니다. 하얏트. 네. 진짜요? 네. 이번에 딱 찍다 보니까
아 이래서 여기서 이걸 하는구나.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네. 거기 말고는 딱히 제 얼굴이 나올 만한 부분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럼 얼굴 안 내보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쨌든 영상 안에 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그거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어야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먹는 모습부터 직접 이게 맛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까지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게 구독자분들에게 좀 신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을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네. 맞죠. 근데 물론 이제 얼굴 오픈 안 하는 맛집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많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될 정도로 맞아요. 입담이 굉장히 좋고 맞아요.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본다든지 맞아요. 그 정도의 내 목소리와 입담이 되는 게 아니시라면 이제 얼굴을 솔직히 공개하는 게 채널 성장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얼굴 노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 조금-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아. 어디 가서 눈치 안 봐도 되고 인신공격도 안 받을 거고 맞아. 얼굴 지적 같은 것도 안 받을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든지 유튜브는 호텔만 설명해서는 언젠가는 제 채널을 떠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 어떻게든지 제가 뭘 얘기해도 제 영상을 봐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자꾸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사실 저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호텔 리뷰 영상에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유튜버님이 나오실 때마다 집중이 깨진다.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어우씨, 센데? 근데 약간 속으로 약간 내 유튜버인데 내가 못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사족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분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분이 순간순간 나올 때가 뭔가 어색함이 느껴져서 집중력이 깨진다. 근데 저도 거기에 되게 장문의 댓글을 달았거든요. 댓글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의 브랜딩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기를 좀 배워야 될까봐요. 학원을 다녀가면서.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좀 가슴 아픈 악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약간 진짜 이런 워딩이었어요. 맛집 보러 왔는데 왜 더러운 면상을 내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약간 그런 댓글 저도 좀 있어요. 면상. 저는 약간 이 XX는 지 면상을 너무 많이 내보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아는 분이 있는 단체 카톡방, 그러니까 오픈 카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오픈 카톡방에서 제 채널 추천이 떠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그걸 추천하시는 분이 추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 호텔 리뷰 되게 괜찮아요. 근데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것만 적당히 걸러서 보면 돼요. 라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거는 빼고 캡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캡처를 같이 해서 보내줬는데 네.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호텔 영상 오픈할 때마다 거울 보고 안녕하세요 또또 나온 남자 또또 남입니다 하는 걸 보고 쟤는 되게 지가 잘생긴 줄 아나 보다. 지가 잘생기고 본인을 사랑해서 자기 얼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다. 맞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이제 제주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국내의 다른 여행지나 아니면 세계 여행 같은 데 갔을 때도 지금 보시던 구독자분들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제 얼굴과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정말 저만의 브랜딩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사실 여행을 좋아하는 직장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먼저 하자면 네. 네,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미국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감히 제가 직장인 여행자를 대표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직장인 중에서는 여행 가는 걸로 따지면 상위 1%, 상위 1등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쵸. 여행을 좋아하는 많은 직장인들, 하지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대리만족을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나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뭔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저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저도 에디님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제 약간 모토 같은 거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제 영상에서 도움을 얻어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또나는 남자인데 네. 제 구독자분들, 직장인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떠나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모토입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명감까지 갖고 있진 않지만 저도 약간 제주도에 이런 찐 맛집이나 제주도민의 여행 코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제주도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만큼 정말 그 마케팅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과대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 뭐 이런 게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정말 찐 맛집, 정말 그 사장님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식당부터 아니면 관광지까지 구석구석 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데디네요. 제주 여행하면 가데디. 네. 찐맛집으로 인도하사. 아무쪼록 오늘 정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유튜버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에 게다가 또 에디님의 집에서 이런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진짜 한번 나중에 저 유튜버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유튜버랑 한번 세계 여행을 가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음식이 나오면 서로 먼저 찍겠다고 비켜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장점도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정말 세계 여행 가신다면 기회가 된다면 제가 중간에 잠깐 가도 좋고 그게 아니어도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함께 여행 콘텐츠에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불러만 주십시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네, 저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